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투자할 때 통계를 믿으면 안 되죠.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계를 무턱대고 믿었다가 낭패를 보기가 너무 십상인데요. 정말 그 미국 증시에 1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들 가운데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믿는 통계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바로 중간선거 이후에는 시장이 오르더라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사실 좀 엄밀히 말하자면 중간선거 이후에 통계가 시장이 오르더라라기보다는 중간선거가 있는 해는 공교롭게도 중간선거 이전에 시장이 계속 안 좋다가 중간선거 끝날 즈음 되면 시장이 반등하더라. 이런 통계인데요. 참 올해 많이 힘들었었죠. 자, 그런 통계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진짜 많이 힘들었었는데 역사적으로도 올해는 원래 좀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대통령 임기 동안의 매 연마다의 주가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1년 차의 주가 수익률이 어땠는지, 2년 차에 어땠는지, 3년 차에 어땠는지, 4년 차에 어땠는지.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니까요. 그 가운데 짙은 남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신임 대통령 취임 1년 차에는 6.8% 연평균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주가 수익률이요. 자, 그리고 신임 대통령 2년 차에는 약 2% 정도, 2.4% 정도밖에 시장이 오르지 못했대요. 그리고 3년 차에 좀 많이 올랐고 4년 차에 좀 적게 올랐고 이런 현상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2년 차가 올해죠. 올해 2.4% 평균적으로 과거에 이만큼 올랐는데 실제 올해 많이 힘들었었죠. 그만큼 이게 뭔가 믿어도 되는 통계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8년 차. 마지막 연차죠. 재임까지 다 하고 8년 차가 됐을 때는 레임덕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 수익률도 가장 안 좋았던 그런 통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과연 시장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지금 연한 녹색 그래프가 바로 올해의 그래프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파란색은 민주당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1년 동안 중간선거가 있으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공화당 성향의 대통령 당시 중간선거 한 해 동안 그래프는 주가 수익률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참 보면 비슷하죠? 거의 9월, 10월 정도까지는 시장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 지나고 11월 중간선거가 있는 그 시점 즈음에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지금 주가 하락, 그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이 표는 어떤 대통령, 어떤 성향의 대통령이 됐든 상관없이 시장은 좀 비슷한 모습을 중간선거 기간에 보여줬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뭐냐면 이 글자 다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선거 이전 12개월 동안의 주가 수익 비율, 그리고 주가 수익률, 그리고 중간선거가 지난 이후 12개월 동안의 주가의 수익률을 비교해 본 건데, 자,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은 다 볼 필요 없고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기 전 12개월 동안은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10% 하락하기도 했다가 많게는 30% 하락하기도 했다가. 그런데 중간 선거가 끝난 이후 12개월 동안 1년을 후를 놓고 보면 100% 다 올랐습니다. 안 오른 해가 없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3% 오른 해도 있었고 많게는 20% 넘게 오른 해도 있었고요. 일단 올해는 시장이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1년 후에 중간선거가 끝나고 1년 후에 시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이런 통계를 보다 보면 약간의 기대를 좀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중간선거가 지나고 왜 도대체 시장은 오르냐? 사실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중간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물가가 내리는 것도 아닐 거고요. 중간선거가 끝난다고 갑자기 러시아가 착해지면서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선거가 끝난다고 금리가 안 오르거나 미중 경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과연 중간선거가 끝나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 사실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까지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미국의 상하원 모두 민주당에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근데 인플레이션이다, 전쟁이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뭐 상원이 될지 하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공화당이 한쪽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만약에 공화당이 양원을 다 장악하게 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 동력이 상당히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한쪽 그리고 공화당의 한쪽 양원을 좀 나눠 갖게 될 경우에도 정책 동력을 다소 잃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통과된 신재생 법안 아니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은 이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걸 멈추지는 않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신재생, 추가적인 태양광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다소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다행인 건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하원은 공화당 쪽이 가져가지 않을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굉장히 공교로운 게요.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할 경우 그리고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할 경우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상하원을 나눠 갖게 될 경우 수익률이 훨씬 좋은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민주당이 양원을 다 장악할 경우 연평균 시장 수익률은 6.7%고요. 그리고 공화당이 양원을 다 장악할 경우 연평균 수익률은 8% 정도인데 이 상하원을 나눠 갖게 될 경우 연평균 수익률은 거의 13%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에도 과연 이게 맞느냐, 틀리냐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설명은 어렵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중간 선거 이후에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오른다고 했었죠. 무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중간 선거 이후에도 하락했던 경험도 있었는데 그때가 1938년과 1930년 이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였었고요.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상황이 정말 대공황 내지는 대침체 여기에다가 전쟁도 급격한 확산, 전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런 통계들은 믿을 수 없겠지만 만약에 그 정도까지 확산되거나 심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중간 선거 이후에 시장은 오르더라라는 통계는 한 번쯤 믿어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월가에서도 이제 시장은 단기 바닥 정도는 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 번쯤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 차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